애플이 얼마 전에 아이폰 14 시리즈를 공개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애플이 이벤트에서 알려주지 않은 아이폰 14의 여러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번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은 4가지 컬러로 나왔습니다. 스페이스 블랙, 골드, 실버, 딥퍼플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실버와 골드는 작년과 동일하게 제공되는 컬러입니다. 실버 같은 경우도 애플에서 언급은 없었지만 작년과는 좀 다른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13 프로 같은 경우 약간 웜톤이 섞인 화이트 컬러였는데 이번에는 거의 트루 화이트에 가까운 컬러로 나왔습니다. 좀 더 차가운 색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스페이스 블랙도 홈페이지에서는 그라파이트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어두운 색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스페이스 블랙이 참 마음에 드는데 블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스페이스 블랙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네요. 저는 이 그라파이트 색상을 써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취향은 좀 실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구매는 딥퍼플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실버 색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의 카메라 섬은 이전보다 커졌는데요. 커지기만 한 게 아니라 두꺼워지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48메가픽셀의 렌즈 때문인데요. 카툭티를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번 거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제법 커요. 그리고 카메라에 대해서도 한 가지 알려드릴 점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프로와 프로 맥스의 카메라가 달랐던 적이 있었죠. 프로 맥스가 조금 더 좋게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프로 라인업은 모두 동일한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14 프로와 프로 맥스는 화면 사이즈와 배터리 정도만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카메라가 있는 모델을 구매하려고 꼭 프로 맥스를 구매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는 아이폰에 전원을 켰을 때 차임 소리가 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아이폰은 그냥 애플 로고만 나오고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이폰 14에서는 소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고요. 사용자가 아이폰이 켜지거나 꺼졌을 때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기계를 실제로 받아보면 한번 체크해 봐야겠네요. 이번 아이폰 14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다이내믹 아일랜드입니다. 14 프로 라인업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노치가 사라지고 새로운 알약 모양의 펀치홀이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을 UI의 일부분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이즈가 좀 큰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그것도 그럴 만한 게 이 펀치홀의 크기가 센서나 카메라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파져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안티 엘리어스라는 후처리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모서리를 좀 더 매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전체적으로 좀 더 보기에 완벽한 스크린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기술이 들어가게 된 거죠. 어쨌든 기존 노치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펀치홀을 UI로 활용한 부분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는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애플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용자가 애플워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아이폰을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이 AOD가 지능적으로 꺼진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머니 속에 있거나 폰을 뒤집어 놨을 때도 자동으로 꺼진다고 하는데요.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따로 애플에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프로 라인업 구매하실 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는 와이파이 6E가 아닌 그냥 와이파이 6가 들어갔는데요. 이건 3년 전에 나온 아이폰 11과도 동일합니다. 솔직히 아이폰보다 훨씬 저렴한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최근에는 와이파이 6E를 지원해주기 시작했는데요. 애플의 대표 모델에 이런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건 솔직히 조금 아쉬웠습니다.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업그레이드된 블루투스 5.3이 들어갔습니다. 아이폰 8부터 아이폰 13 시리즈까지는 블루투스 5.0이 지원됐었죠. 이제는 더 좋은 음질의 LC3 코덱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통화 품질 또한 좋아졌습니다.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새로운 모델인 아이폰 14 플러스가 공개되었는데요. 애플은 이벤트에서 이 플러스 모델이 지금까지의 아이폰 중에 가장 긴 배터리 사용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오디오를 재생했을 때 가장 긴 배터리 사용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폰 14 플러스가 100시간까지 지원을 하고요. 14 프로 맥스가 95시간으로 그 다음으로 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디오 재생에서는 오히려 프로 맥스가 4시간 더 사용이 가능한데요. 14 프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영상 재생에서는 아이폰 13 프로보다 1시간 더 길지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사용 시간이 동일합니다. 애플은 배터리 용량을 이벤트에서
이벤트에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 미국 모델의 경우 심카드 슬롯도 제거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배터리가 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보면 아이폰 14과 14 프로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는데 프로 맥스의 경우는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램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14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는 최대 8GB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애플이 이번 이벤트에서 램 용량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6GB의 램이 들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프로 모델에 램이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분명히 이벤트에서 이걸 얘기했을 거예요. 반면 일반 라인업 같은 경우 6GB로 프로와 램 사이즈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4 일반 라인업은 작년 아이폰에 들어간 A15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A16 칩셋은 프로 라인업에만 탑재가 되었어요. 이 부분이 이번에 일반 라인업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점으로는 이번에 들어간 A15 칩셋이 작년에 이제 프로에 들어간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가진 모델이 들어갔다는 점이겠죠. 애플은 이번 이벤트에서 A16 칩셋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경쟁 모델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긴 했지만 실제로 A15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엄청난 차이까지는 아닌 거죠. 아이폰 14 프로의 벤치마크 점수가 공개되었는데요. 일단 점수 자체가 굉장히 높긴 하죠. 멀티코어 같은 경우는 A15 칩셋보다 17% 정도 높은 스코어를 보여줬습니다. 점수 차이가 상당히 나는 편이긴 하지만 기존 A15도 워낙 높은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반 라인업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프로 라인업에 비해서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이 나오면서 기존에 나왔던 미니 모델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미니가 사라져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요. 애플이 이벤트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이폰 13 미니 모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폰 13과 13 미니가 $100씩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13 미니가 $599, 아이폰 13이 $699에 판매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격은 그대로이더라고요. 이것도 환율 반영이 된 것 같긴 한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SE 3세대의 출고가는 원래 59만원부터 했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65만원으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6만원이라는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이번에 환율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아이폰 14 가격이 조금 황당하긴 하잖아요. 아무튼 이번 시리즈에는 미니가 나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13 미니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액션 모드라는 기능이 새롭게 들어갔는데요. 마치 짐벌을 사용해서 촬영한 것처럼 부드러운 화면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여기서 기능 설명만 했지 화질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공개된 액션 모드 영상을 보면 상당히 많이 크롭돼서 촬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화질도 상당히 떨어져 보입니다. 아마도 4K까지는 지원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갤럭시에서는 스테디캠 이런 기능으로 나왔었죠. 비슷한 기능이긴 한데 실제로 이 성능 차이가 또 얼마나 날지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애플이 이벤트에서 알려주지 않은 여러가지 좀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아이폰을 구매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